와, 이건 저는 이 공채가 너무 오늘 좀 항상 네가 의외스러운 거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날 메인 요리보다 옆에 있는 사이드가 사이드를 항상 갖고. 그러니까 사실 진짜 잘하는 사람 반찬 잘하는 사람이야. 요리는 무조건 해도 진짜 늘 이렇게 곁들여서 있는 반찬 잘하는 사람 같지 않거든. 오 설렌다. 기분이 없으신가? 뭐 참는 거야? 야 됐다. 됐다. 와, 이런 맛의 파스타 진짜 오랜만이었는데. 이거 파스타 하고 싶으면은 진짜 파스타만 삶으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이거는 아까 만들어서 냉동해놓고 그렇지. 먹고 싶을 때 그냥 두우면도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서 그냥 바로 두면 자체는 되게 밋밋하고 담백한데 거기 위에서 약간 이 풍미들이 약간 다 섞여서 노는데 그냥 이게 엄청 잘 어울린다. 이게 기름져서 이렇게 어울리는 것 같아. 기름져서. 근데 그건 궁금해요. 이거를 두면이랑 같이 팬에 한번 볶으면 또 어떨지 궁금해요. 더 맛있지. 그럼 말하면 뭐해. 거기다가 그 계란 노른자 있잖아요. 음. 계란 노른자 얹어서 약간 엉기게 만들어주면서 팬에 볶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이 라고스에 있는 이 기름 있잖아. 그걸 바글바글 끓여서 거기서 한번 끓인다는 느낌으로 한번 그렇게만 해도 돼. 따로 하지 말고. 바글바글 끓이다 거기다 넣어서 볶은 것처럼 하면 완벽하네. 아니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어떻게 사연을 쓰시게 됐어요? 간단하게 썼는데 우연히 유튜브는 보게 됐거든요. 그 알고리즘을 타고 와서 그랬는데 그 내용이 제가 이제 의사인데 의학적으로 굉장히 근거를 있게 쓰려고 애를 쓰셨고 굉장히 이렇게 파고들어서 그렇게 하셔서 굉장히 흥미있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이 또 조금 전공이기도 하거든요. 아. 지질이나 뭐 화학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이제 전공 중에서도 그래서 관심 있게 봤는데 워낙 이제 건강에는 관심이 많았던 게 저희 큰애가 딸 지금 결혼했는데 워낙 그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서 다이어트 열심히 했었어요. 딸이 뭐 키토제닉 그거 할 때는 또 키토제닉을 열심히 하면서 막 그 모임도 나가고 막 그 집에서 막 돼지 껍데기 말린 거 이런 거 사다가 먹고 그래서 그냥 정상적인 식사를 하면서 양을 줄이고 뭐 좀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겠니? 막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큰애 결혼 전에. 근데 하다가 얘가 막 머리도 빠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걔도 나름 건강 먹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애였는데도 그렇게 너무 치우친 다이어트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전 다이어트를 그렇게 하는 걸 굉장히 좀 이게 딸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양만 줄이면 되지 의지로 할 수 있어 뭐 이제 막 약간 근데 그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막내가 아들이 이제 딸 아들이에요. 네, 막내 늦둥이가 이제 있는데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걔가 또 재수 3수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먹고 공부하고 먹고 공부하고 그랬더니 이제 고3 지나고 117kg, 112kg인가 그랬어요. 원래 얼마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늘었어요. 어릴 때부터 통통하던 스타일이어서 꾸준히 늘다가 한 90대였다가 이제 고3 그때 뭐 코로나 집에 있고 막 이런 생활을 하다가 110kg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수능 끝나고 이제 병원에 그 가정의학과 그 이제 다이어트 클리닉처럼 해서 이제 선생님하고 상의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90대로 내렸어요. 근데 재수했는데 또 올랐어. 또 100몇. 그래서 또 됐어. 몇 달 동안 또 열심히 해갖고 또 내려 90대로 또 내리고 삼수했는데 또 올랐어. 또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그 큐시미아인가 그런 다이어트 약을 먹었어요. 먹자고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요요도 없고 뭐 부작용도 없는 대신 효과도 없어. 그래. 값은 조금 비싼데.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또 뺄 때는 그래 우리 약 먹지 말고. 근데 그때가 작년 가을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는데 얘가 이제 겨울에 시험 끝나고 그때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식단으로만 해갖고 한번 빼보자. 그래가지고 90점 얼마. 지금 그러니까 11월에 수능 봤으니까 지금 한 4개월 됐는데 식단으로만. 그렇죠. 약은 안 먹고 이제 운동은
하죠. 헬스도 하고 뭐 PT도 잠깐 받고 이랬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게 이제 그래서 지금 대학 신입생이 됐는데 더 이상 이렇게 막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도 이제 자아 정체성도 있고 그동안 혼자 수험 생활을 하느라고 그런 게 있지만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 그렇게까지는 이제 안 먹을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피해야 될 음식 요거는 사실 원래도 나쁘다고 생각했던 거지만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가족한테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조금 더 강하게. 근데 저희 남편이 워낙 그 라면 뭐 이런 그 저기 오뎅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입에 우리 남편하고 둘이 맛있어요. 소개시켜줄까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게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할 수 없고 이제 포기. 그 인생이고 얘는 어리니까 안 된다. 근데 남편은 이제 당뇨에 접어들었어요. 근데 저는 당뇨 전 단계, 그러니까 약간 나이 들면 원래 올라가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니면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먹는 것도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한 몇 년 동안 당뇨 전 단계로 있었었는데 저는 드디어 다시 내려왔어요. 정상됐어요. 몇 달 노력했는데 이제 체중도 한 2kg 정도 2kg 크지 작지 않아요. 네, 참 안 내려가요. 참 안 2kg가 내려간다는 게 놀랍지. 갱년기 되면서 이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게 이게 꺾기가 쉽지가 않은데 간헐적 단식을 좀 제대로 해보자. 워낙 또 했었긴 했어요. 어떤 단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안 먹고 그 공복 유지하는 거. 공복 시간 시간 제한 시기를 하는데 이제 아침 라떼는 괜찮겠죠. 혼자 이제 라떼. 라떼로 타협 이랬는데 이제 아메리카노를 바꾸고 진짜 공복을 좀 유지해보자 했더니 몸도 가벼워지고 뭐 컨디션 속 이런 거 다 편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당뇨 전 단계를 탈피해서 된 거랑 그다음에 체중이 한 2kg 정도 한 4, 5개월 진짜 빠진 드라마틱하게는 안 내려가서 진짜 빠진 거다 그거는. 딸 둘은 뭐 결혼하고 뭐 나가 있고 이래서 지금은 이제 아들하고 셋이 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식구가 다 뚱뚱 이렇게 통통 막 이랬는데 점점 이제 조금 아침마다 저 올라와서 서로 막 경쟁하고 해피엔딩이네요. 건강한 이제 남편 근데 환갑 넘었는데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마음을 비웠어요. 자기 팔자. 남편까지 그러다 괜히 이렇게 막 싸움 나고 관계가 또 안 좋아지는 그래서 남편분도 의료관련 의사인데 그 상관없어요. 당뇨약 먹고 혈압약 먹고 그래도 입에 또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네, 저도 많이 만났는데 의사도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럼 이제 저는 이 에리님의 그 영상과 그 생활 하시는 거 이런 거가 제가 이제 워낙 일을 하다 보니까 삶이 그냥 엉망이에요. 대강대강. 대강대강. 더 정신없죠. 그런데 또 이런 건 너무 좋아요. 보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할 수 있는 한도에서 나도 집에서 좀 음식도 더 좀 맛있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래서 와보고 싶었거든요. 이 댁에. 근데 마침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근데 약간 제가 의외로 이렇게 만나서 느낀 거는 의사 되신 분들이 오히려 학생 때나 어렸을 때 식단이나 수면 습관이 다 오히려 가장 힘든 안 좋게 생활하잖아요. 수면은 사실 의사라면 고등학교 때 가장 잠 덜 자고 공부하는 애들이 많고 대학 이제 그러니까 가서부터 이제 레지던트 뭐 한참 어느 시점까지 진짜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또 진짜 수면 장애에 가까운 스케줄을 살아가고 저는 약간 그 부분들을 엄청 많이 보면서 의사분들이 잠에 대해서 약간 너무 당연하게 좀 놓쳐져 있는 게 많이 보이고 두 번째로 음식도 약간 이제 이런 스케줄 안에서는 당연히 내가 음식을 좋게 잘 챙겨 먹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 의외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좀 이런 힘을 내려놓고 말씀하실 때 자기도 그런 부분이 너무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그냥 누가 주는 밥을 먹는 사람이지 이제 해먹을 시간이 없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좀 음식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르게 본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주세요.
또 오늘 어떻게 시간 빼고 오셨어요? 휴가 내고. 휴가 내고. 훌륭하시다. 전시파들이시네요. 자기는 어떻게 해서 제주도까지 해서 왔어요? 저 이제 아기가 3명이 있는데 이게 네. 이게 몇 살이에요? 11살, 그다음에 8살, 5살이요. 네. 아우 제일 힘들 때다. 네. 근데 새 아이가 좀 이게 강도는 다르지만 이제 다 이렇게 어제 피부성 질환을 가지고 있고 첫째 아이가 가장 심하고 둘째 아이, 셋째 아이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스테로이드제를 쓰는 게 무서워서 이렇게 유튜브를 검색하다 알고리즘으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최경님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음식을 통해서 저의 전체적인 삶을 다시 재정립을 하게 되고 머리가 막 폭죽이 막 팡팡팡팡 터지는데 눈물도 같이.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큰아이 아토피를 관리하면서 굉장히 외롭고 왜냐면 엄마들이 저희를 배려한 거지만 저희가 늘 그 무리에서 배제됐고 음식을 공유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외식이라는 거는 저희랑 너무 저희 가족이랑 너무 먼 거였고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완벽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아 내가 잘해왔구나.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고 사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근데 수면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쭉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지지 못해요. 왜냐면 밤에 긁으니까 이게 계속 귀에 계속 있으니까 이게 긁지 말라는 소리는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한때 막 짜증나고 화가 나서 왜 긁지 마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 모기 하나 물려도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면서 옆에서 긁는 소리가 나면 계속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첫째, 둘째, 이제 셋째는 좀 괜찮은데 이제 둘째도 괜찮아요. 이제 근데 그때 에리님이 영상에서 여자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내 몸이 회복되는데 그게 이제 다 그 첫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속상하기도 했는데 내가 내 아이 때문에 최경님을 알게 되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내가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아이를 케어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게 계속 케어를 하면서 무거운 마음을 사실은 이제 내 탓이 아니야. 왜냐면 내 탓으로 그걸 짊어지고 있으니까 삶이 늘 무기력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제가 그러면서 오래 전에 이제 그 아이 이유식 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를 그때부터 다시 이렇게 차례대로 시간을 흘러서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서울에 거주하면서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사실 생후 한 달이 안 됐을 때 이미 피부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어른들은 태열이야. 그러니까 더워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제 급한 마음에 동네 소아과를 갔는데 그 스테로이드제를 주시면서 얘는 이거 평생 발라야 돼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발라줬는데 이게 이유식 전 단계에 들어가면서 얘가 몸이 여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싹 정말 이렇게 눈으로 보지 못할 정도로 싹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수소문을 해서 그냥 아기를 그날 안고 그냥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대전에 아토피를 잘 본다는 병원이 있어서 이제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서울은 이미 다 예약이 되어서 막 2개월, 3개월을 계속 기다려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거기서 최경님 말하는 설민한테 그대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되게 체계적이었거든요. 병원에서요? 네네. 근데 제가 그 이후에 너무 힘들어서 큰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냥 다 약만 정말 이만큼을 처방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몸에 바르는 스테로이드의 그런 개수가 막 4-5개가 되는 거예요. 여긴 뭘 바르고 여기 겨드랑이나 옅은 데는 뭘 발라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대죠. 이제 그거를 6개월에 가서 제가 4돌 때까지 다녔어요. 네. 이제 선생님이 그때 그 아기가 특수분유를 먹으면 다행인데 이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특수분유가 제가 먹어봤는데 정말 소의 맛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뚜껑을 열 때부터 못 먹겠는 거예요. 네.
특수근육은 이렇게 뭐가 안 들어있는 네네 그런 이제 그런 알러지 아이들을 위해서 나온 건데 근데 이제 일주일을 어쨌든 해보려고 먹였는데 선생님이 엄마 이거 안 돼요. 엄마가 식이 조절을 하고 그걸 이제 아이가 먹는 거였거든요. 수유를 하라는 거죠. 네, 근데 제가 그걸 했어요.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이제 계란도 못 먹고 우유도 못 먹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단백질은 아예 그냥 근데 콩도 못 먹고 아예 없었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소고기랑 이제 야채 먹으면서 늘 가서 했던 말 그때 감정을 느꼈던 게 선생님이 오면 엄마가 애썼어요. 엄마 애써서 너 서울 아가씨 되게 많이 좋아졌네.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선생님이 처음보다 정말 많이 수고했다고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고비가 근데 저희 그때 그게 그러니까 설기나티 때문에 그런지 몰랐는데 학교 유치원에 들어가서 몸이 다시 한번 다 뒤집혔어요. 네. 그 의사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말로는 이게 인생에 두 번이 온대요. 그러니까 처음 시발점이 있고 뭐 사춘기나 언젠가 한번 몸이 한번 다시 뒤집어지는데 얘 아이는 이때 온 거예요 라고 하는데 정말 여가 이렇게 뭐 그 몸이 막 탱탱 부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다 돌아다녔는데 결국에는 제가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얼굴 막 이렇게 부어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스테로이드를 써서 하고 근데 그때 되게 호전 반응이 되게 느렸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그 대신에 학교에 얘기를 해서 도시락을 매일매일 싸서 2년을 보냈어요. 네, 유치원 도시락을. 그러니까 학교 음식이 막 튀기고 어쨌든 그렇죠.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루 쉬면 바로 막 몸이 막 다 급식을 먹으면 네.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최겸님 유튜브 보면서 이게 그때 그래서 이게 잘못됐던 거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되겠다. 이제 할 수 있겠다. 조금 느리지만 이거 해도 되겠다라는 이제 이게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식단을 바꿨는데 참 저를 사랑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관절이 늘 아픈데 내가 염증이 많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없고 어쨌든 그 아이들을 계속 케어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20대 초반부터 최겸님 만나기 전까지 한 달에 절반 이상을 소염제를 계속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결혼 전에도. 네. 20대부터요? 네. 지금 혹시 30대? 40대거든요. 40대세요? 근데 어른들이 그랬어요. 애기 낳으면 나아질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염증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파서. 애기를 안을 수도 없고 팔을 들 수도 없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밤을 막 꼴딱 새는 거예요. 이 온 몸이 막 이 뼈가 다 아파서. 근데 이제 남편한테 부탁하는 것도 미안하고 내가 애들한테 뭘 챙겨줄 수 없으니까 정말 빵, 라면 이런 거를 주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 12월에 유튜브를 봤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설탕, 밀가루 이런 걸 줄이기 시작했고 근데 그때는 저의 그 몸 변화를 몰랐는데 내가 어느 날부터 약국에 덜 가는 거예요. 점점 줄더니 3월 달에는 소염제를 한 번도 안 먹었고 4월 달에 딱 한 번 먹었어요. 이거 뭐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다 그랬거든요. 제 심지어 12월 달까지 병원을 다녀서 이게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기가 사이가 다 부어요. 근데 막 무릎도 다 붓고 그러니까 걸을 수도 없고 누워 있어도 아프고 일어나도 아프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애들한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늘 그러셨어요. 그냥 원래 관절이 약하다. 남들은 빨래 10번 해서 손목이 아프면 나는 그냥 2번 하면 아픈 거다. 그리고 뭐 추적 검사도 계속 했었어요. 뭐 그 관절염 검사도 하고 류마티스도 하고 막 대학병원도 갔는데 아무 소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설탕 밀가루 이렇게 그것도 확 끄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하면 돼요. 내가 상황 될 때 하면 돼요. 그래 나 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한 번 먹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좀 애들 데리고 계속 바깥으로 이제 나가면서 먹긴 했는데 막 그 강도가 나 활동 못할 정도로 아팠던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되게 감사하죠. 네.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플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파서 운동을 해서 힘을 키워야지 했는데 운동을 하면 그 다음날 완전 직방으로 아파요. 그냥. 네, 이 관절이 다시 다 붙는 거예요. 근데 저 이렇게 하고 나서 1시간씩 걸어 다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되게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건데 올라갈 때 한라산을 향해서 네, 올라가요. 네. 그리고 내려올 때 바다를 보면서 내려와요. 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걸어도 괜찮다. 네, 아무렇지 않네. 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에너지도 생기고. 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젊잖아요. 네, 진짜 맞아요. 그 60도 이렇게 바뀌던데.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행복했어요. 되게. 왜냐면 이 지금 자기 얘기 듣고 네. 진짜 힘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많거든요. 고생 많으셨어요. 저 진짜 진짜 유튜브 보면서 이제 밤마다 보면서 엄청 되게 많이 위로받고 내가 참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었지만 잘했어. 잘 견뎌왔고 잘 해왔구나. 네. 네. 누가 진짜 들어도 했었다. 진짜 칭찬받아요. 네. 진짜마다 마찬가지. 네. 보통 사람들이 다 그걸 어떻게 했어 했다는 그걸 그러니까. 하신 거잖아요. 저 그때 이제 최경님 밥을 먹을 때 그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말고 밥에 집중해라라고 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 밥 해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자연에서 해, 그다음에 바람, 흙을 만들어주면서 거기에 다 사랑이 담긴 걸 곡식이 먹고 채소가 먹고 자라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바른 가치관을 가진 농부들이 그걸 키우면서 사랑으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밥 하나에 그런 사랑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큰 아이를 이렇게 하면서 창조주가 이런 걸 만들었고 우리가 그런 밥 한 톨에 그런 사랑을 먹는데 우리가 하루에 몇천 알을 먹고 한 끼에 몇천 알을 먹고 이런 걸 먹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냐. 그래서 엄마는 밥을 지을 때마다 늘 이야기한다. 우리 하원이 몸속에 들어가서 잘해서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밥값하면서 살아가는 그 밥 그냥 밥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이 밥을 먹고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밥을 하면서 스승이 됐네. 네 밥을 하면서 늘 그렇게 행복해요. 지금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행복이 전해져 느껴져. 네. 아유 잘했어요. 네, 어떻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뽑았니 쟤는. 대성 통곡하느라 쟤한테 맛있는데. 자기도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오기는. 저는 지금 임신 이외의 최고의 몸무게예요. 지금이. 그리고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내가 어떻게 최경님 유튜브를 보게 됐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공부를 생각을 했더니 이제 원래 올리브 오일을 쓰는 식단, 그다음에 이런 식단들은 사실 10수년 전부터 이제 10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전에도 이제 친정 가정 내에서 그렇게 먹었고 그다음에 그 사고라든지 이런 라이프 스타일 자체도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운이 좋게 제가 15년 전에 이제 일본에서 잠깐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7, 8년간 그 오가닉이라는 유기농 면으로 만든 브랜드를 제가 브랜드 총괄하고 일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일본 안에서 오가닉 회사니까 먹는 음식 그렇지. 그다음에 너무 좋았겠다. 그 유기농 면은 텍사스에서 수입해서 다 만들고 있었지만 그들이 가꾸고 있는 그 일부 농장 가서 오가닉 마켓도 하고 거기서 실제로 다 직접 농장에서 재배한 것들 정말 그때부터도 일본은 오일 뿌려서 먹고 리틀 포레스트네 완전히. 그런 생활 한 3년 정도 했을 때 사실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일로 사명을 느끼면서 그 일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했고 그리고 원래 이제 성향이 이제 목표지향적인 그래서 남편을 만날 때 소개팅에도 자신의 꿈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꿈이 뭐냐고? 야. 그래서 이제 하던 일도 이제 뭐 사업부 총괄하고 이런 일 하다 보니까 막 굉장히 매출 그렇지.
상관. 이제 해외 눈이 지금 깜짝깜짝 빛나고 지금. 네, 계약하고 영업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돌진하듯이 일을 했고요.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도 육아휴직 3개월 90일 쉬는 거 말고는 또 일을 계속 했던 거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느 정도 건강했었냐면 신경성 이외에는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약간 심혈관을 해서 목 어깨가 통증이 있는 그 정도 이외에는 너무 건강해서 이렇게 유럽에 출장을 가서 시차가 바뀌어도 아침에 그 시간대 화장실이 야. 아침에 배가 아파서 일어나야 되고 이럴 정도. 그다음에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19년 20년 일을 하고 결혼 생활하고 아이 키우고 이런 것도 전부 이제 제가 거의 주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넉다운이 됐구나. 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도 어디 가면은 뭐 영향력을 끼쳐야지, 그다음에 누굴 도와야지, 그다음에 나가면 또 거기에 리더고 집에서는 맏며느리고 집은 엄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과부하면서 그래 괜찮아 나는 이게 원래 맞아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는 제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몸으로 그래서 한 1년을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었고요. 이제 작년에 하반기에 이제 몸을 일으켜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다시 사업자를 다시 활성화하려고 일을 하는 와중에 원래 좀 제가 배우는 걸 좋아해서 거기 나오시는 전문가분들의 원래 유튜브 다 빨리 보고 있었는데 건강에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다 그런 생활들을 하고는 있었어요.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못했을 뿐이 왜냐면 살이 갑자기 쪄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어떤 생활은 집에서 아이 뭐 계란 후라이 하나도 오일로 하고 있었고 설탕은 원래부터 쓰지 있었네, 않았고 자기는.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생활할 때 영향을 받았던 너무 거예요. 좋지. 그런데 작년에 이제 우연히 보고 처음에는 길어가지고 보다 좋을 것 같았는데 계속 보다가 보는데 이제 이게 각각의 전문가들이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각도나 사실이 달라요. 어떤 분이 뭐 하는 괜찮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지. 있는데 저한테 가장 잘 맞는 거가 이제 간헐적이었고 사실은 그 간식이요? 네네네 극단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하시는 말씀들을 이제 평소에도 있었고 튀김이나 과자를 제가 끊지를 못해가지고 거기 항상 집에서 올리브유 먹으면서 아이가 얘기를 하지 않는데도 제가 가끔씩 생각하고 이런 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술값집은 아니 진짜. 꼬우치. 네, 그래서 이제 너무 하다가 그립다 갑자기. 먹물새우깡. 사연을 이제 보내게 됐고 그 전에 이제 두 분의 다른 분들 다 감동이 있었긴 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수십 번 해보고 쭉 보면 항상 좀 정말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 맞아. 내가 잠깐 이렇게 한 달을 했는데 두 번째 달은 절대 못하는 다이어트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지. 그리고 이제 예리님의 그 스토리 인터뷰 영상. 네, 인터뷰 영상 보고 제가 사실 그 몇 번을 봤고 저보다 더 연세가 있으신데 또 해내셨는데 나는 한 발짝 두 발짝은 가고 있었지만 달리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웬만하면 많은 유튜브를 봐도 그걸 보내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자기도 보냈어. 그 신청을 받는다고 하셔가지고 보냈는데 됐어 또.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너무 감사하고 이게 어떤 분이 아무리 이게 즐거워도 이렇게 매번 난 매주 하시는 줄 몰랐어요. 네. 진짜. 그게 아무리 유쾌한 일이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돼도 선뜻 이걸 일정 기간 한다는 건 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하냐. 진짜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근데 나는 옛날에는 음식을 누가 이렇게 해주면 맛있다 그러면 아유 뭐 근데 나이 뭐 다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이랬었어요. 왜냐면 그게 내가 잘하는 건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내가 한 건 줄 알고 그게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게 아니더라고. 타고나진 거더라. 그냥 준 거야, 거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쓰라고 준 거기 때문에 아유 겸손할 일이 아니라 야 죽이지 않니? 쓰야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옛날 같았으면 아유 뭐 그냥 뭐 그게 어려워요 매주 하는 거 참 그게 아니라 나는 매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랑할 일도 아니고 그게 겸손할 일도 아니고 근데 나는 놀라운 건 그걸 에너지를 얻는 거지.
그게 진짜 전형적인 외형적인. 그러니까 무슨 말 뜻으로 하는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진짜 감사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나한테 이렇게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도 그렇거든요. 옛날에는 공부를 잘하고 뭔가를 학위를 받고 뭔가를 막 박사가 되고 그러면 그 사람 대단하다. 근데 지금 하나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은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걸 타고나진 거라 학습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대단할 일이고 부러워할 일이 아닌 것처럼 그 대신 딴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무슨 허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 줬을 때 그 사람이 기쁘게 하겠냐면 또 아니거든. 그럼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허름한 일을 줘도 그걸 하나도 허름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 인격 자체가 허름하지 않은 게 중요하지. 사실은 뭐 일이나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냥 연극 무대에 롤을 하나씩 정해져서 받은 거. 너는 여기 기질해. 너는 여기서 공주가 되어 있어. 너는 왕비가 돼. 그렇게 돼서 자기 역할을 하다가 그냥 가는 거지 이 역할을 하면서 막 나는 대사가 짜서 그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딱이가 이게 너무 딱인데 나는 딱이면서 떳떳해. 왜냐면 워낙 이런 거 아니어도 이러고 살았거든. 근데 이거는 지금 의미가 있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제대로 물 만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감사하면서도 조금 미안해요. 저는 이제 집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서 항상 뭔가를 저 이렇게 크게 혜택을 받고 자랐다 생각은 안 하는데도 어느 시점에 제한테 든 생각이 너무 오래 불만하니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정도 사세 욕심이 멀쩡하게 움직일 수 있고 애들 다 건강하게 가족들 아무 탈 없이 지내는 그게 자체가 받은 혜택이지. 그 순간 생각해보니까 또 뭔가를 갚고 싶은데 갚을 방법은 없어서 그냥 집에 무료하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그냥 아마 작년 10월달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자꾸 무료함이 너무 쌓이니까 저도 듣고 있지도 않으면서 유튜브를 틀어요. 이제 뭔가 소리에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강렬한 한 청년이 나타나니까 뷰티풀을 뷰티풀이 여러 살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하루 봤다고 그 다음 날에도 뜨고 이제 처음에 살짝 무관심하게 봤다가 약간 관심이 생겨서 조금 더 보고 가니까 깊이가 굉장한 거예요. 이제 보면 유튜브들 이렇게 주워들은 지식을 자기 그냥 하면 그 얕은 그게 금방 털어나잖아요. 근데 계속 회를 하는데도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해서 공부하고 있고 해서 열심히 이제 한 몇 편을 봤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더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인터뷰 영상 아니 내면이 완전 충만한 사람이 에너지가 나왔어. 그 에너지를 또 잘 다룰 줄을 아시더라고. 본인한테도 잘 쓰고 계시고 이게 이제 잘 나누고 그러고 계셔서 굉장히 귀 기울였고 저 2-3번 봤어요. 아니 이렇게 정말 머리 색깔을 보니 나랑 비슷할 것 같은데 밥값을 하고 사시는 분이 있는데 난 집에서 그냥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자괴감도 살짝 있었고 근데 이제 워낙 이게 흡입력이 있고 또 설득력이 있고 쓰시는 어이가 탁월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나도 해봐야 되는 일이야. 나도 이제 좀 예쁜 옷 입어보고 싶고 이런 욕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갱년기를 지나면서 계속 몸무게가 늘어서 앞에 자리 숫자가 2번 바뀌었어요. 앞에 자리가 바뀌는 일만 있었지. 낮게 출발하셨구나. 키가 자꾸 하니까 그랬는데 어느새 보니까 제가 적응이 돼가 그냥 그 헐렁한 옷에 그냥 적응돼 좋아서는 아니지만 적응돼 있더라고요. 근데 자극이 돼서 그럼 나도 해봐야지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과격하게 시작은 못했지만 나름 설탕도 줄이고 이제 그 기름은 먼저 딱 끊어버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1달 정도 되니까요 몸이 이제 먼저 알았어요. 저울에 올라가기 전에 가벼워졌는데 거의 3kg 넘게 이게 1달 사이에 빠진 거예요.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게 십몇 년을 달고 있더니 계속 올라가는 건 자연스럽지만 반대로 가는 건 어려운 얘기죠. 처음이었는 일이고 또 이제 이렇게 뒤를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아주 고무돼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외국에 있는데 걔네들이 1년에 한 번 오면 1달씩 머물다 갔는데 하필 그때 온 거예요. 그래서 제 믿음이 다 깨져. 맛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애들 갈 무렵 돼서 또 무릎까지 다쳐버려가지고 그때 또 1달 반 또 묶인 몸이 되니까 이제 완전 리듬을 잃었어요. 그
그래서 이제 3월 초쯤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나 성공했던 거니까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한 달을 노력을 해도 끄떡도 안 하더니 최근에 아주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이 가벼워진 거 조금 느껴지고. 그래서 아니 처음에는 한 달 만에 바로 다 됐는데 내 몸이 이 패턴을 읽어버렸나? 왜 안 되지? 하면서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겸님이 제일 중요하게 하셨던 수면 있죠. 그 리듬이 완전히 깨져 있어서 어느 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너무 머리는 자고 싶었는데 눈이 감기질 않는 거예요. 눈이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찌하여 자면 또 중간에 자꾸 깨는 일이 생기고 아 그게 큰 영향을 미쳤겠다 생각해서 굉장히 이제 그 자는 거를 고쳐보려고 전에는 이제 다 둘이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남편 리듬을 좀 맞추고 하다가 이제 선언을 했어요. 난 이제 아무튼 살아야 되니까 어떤 소리도 내지 악기를 취미를 악기를 큰 소리나 악기를 해서 이제 소리도 내지 약간 그게 도움이 됐는지 한 일주일째 조금 이제 가벼워진 거예요. 영락 없어요. 예, 시간 영락 없어요. 정말 예 그게 그래서 스타일스 그 다이어트의 첫 번째를 수면에 두신 걸 제가 경험을 한 거죠. 그 사실 이제 저도 이 인터넷 다룰 줄도 잘 모르고 한데 어떻게 거기서 너무 감동이 오니까 가만히 못 있겠어서 댓글도 한 2번 처음으로 달아보고 그 너무 고마웠던 게 저 참 저 자신한테 소홀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렇게 가족 우선순위를 보니까 제가 양보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애들 교육부터 모든 것이. 그렇게 하면 항상 제가 맨 뒤에 있었는데 이제 그 저를 앞세울 그게 조금 이게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를 늘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잘해왔어. 이 생각도 정말 칭찬하는 것도 생기고 그것만 해도 저한테 큰 전환점이고 이제 한번 잘 해볼게요. 이야 진짜 너무 좋다. 예. 이야기 들을 때마다 좀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어머니인 경험을 다 하셨잖아요. 맞죠? 어머니들이 진짜 한 번도 내 삶의 주인공이 돼보지 못하거나 그거를 당연하게 이제 뭔가 익숙해져 있는 상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그냥 콘텐츠 보다가 그거를 깨달았다는 저는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지는 잘 기억이 없어요. 뭐 그런 게 티가 났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이 저도 마음이 좀 아프고 너무 이게 이상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근데 거의 그래. 거의 그렇고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나를 위한 일이잖아. 이거는 이 음식은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초점 때문에 이게 다들 이렇게 너무 획기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식구들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나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 하다가 남는 거 주는 거지. 지그들이 원하면 같이 먹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도 하기 전에 자꾸 식구들을 놓고서 해라 마라 하면서 그거 내가 갈 길까지도 아예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맨날 나랑 같이 똑같이 먹다가 어디서 뭐 같은 걸 주워놓고 저는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갑자기 안 먹는다고 화를 내면 테러지 테러. 근데 그거는 순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먹고 나면 어머 제가 되게 온순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친절해지고 이거는 그렇게 되는 일이거든요. 내가 몸이 좋아지면 내가 진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 더 친절해지나가 척도예요. 딱 그거야. 근데 되게 온순해지고 더 친절해지고 더 방긋방긋 웃고 그러면 나도 먹어지는 거지. 그거가 될 때까지가 먼저고. 제 관점에서 제가 요즘 중요하게 보는 건 사실 뭐 공복 시간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잠을 잘 자야 된다 첫 번째고 두 번째 나쁜 음식을 좀 제대로 끊어야 된다. 몸이 안 좋으면 그게 제일 먼저다. 우리가 지금 탄단지 계산하고 무슨 비영잡힌 식단 얘기할 때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맞아. 저탄수 얘기할 때가 아닌 거죠. 근데 그거 사람들이 약간 잘 못 챙기는 것 같고 세 번째에서 약간 저는 약간 좋은 음식 잘 먹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먹기가 아니라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지 내가 쓸데없이 과자, 새우깡 안 먹고 내가 쓸데없이 자꾸 네 끼, 세 끼 먹을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식사를 해버리면 사실 저 같은 사람도 하루에 한 끼, 2끼 넘기기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마찬가지로 엉망이 음식을 먹으면 세 끼를 먹어도 과자가 생각나고 또 뭔가 주정을 생각나죠. 저도 지금 이 순간에 그래요. 내일 만약에 제가 엉망이 무슨 구내식당 가서 음식 먹거나 일반적인 뭐 식당 가서 먹으면 밥 먹었는데 또 못 먹고 싶고 또 그냥 또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면 또 배고프고 이래요. 그 핵심은 좋은 음식을 몸에 잘 넣어주면 몸이 알아서 그걸로 예산을 쓰는데 예산이 엉망이니까 양과 질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기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한 끼를 먹는지 2끼를 먹는지는 사실 그건 몸이 결정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몸이 말해주기 때문에 자기가 차야 되는 거고
또 어려운 거는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또는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가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선의 정답을 완벽한 정답을 택하는 거는 멍청한 짓이다라는 생각 들어요. 아니 그건 약간 불가능하다. 그냥 여기 안에서 내가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내 상황 안에서.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부모라는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일단 제가 만약 부모라면 저는 아침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든 가족들이 9시에 진짜 그냥 아니지 6시부터 집이 이제 고요하고 다 같이 이제 저녁 식탁에서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차를 마시고 같이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대화를 하고 그냥 잘 준비를 하는 집이 되는 거죠. TV 없죠 집에. 핸드폰 없죠. 핸드폰은 다 같이 모두가 서랍에 꺼서 넣는 거야. 그렇게 해서 9시쯤에 다 같이 엄마 아빠 다 같이 푹 자는 거야. 이걸 놔두고 다 같이 새벽에 4시에 일어나는 거야. 다 같이 다시 일어나는 거야. 다들 너무 개운하게 일어나서 그때부터 아침에 제일 좋은 식사를 하는 거야. 첫 끼를 정말 진짜 황제처럼 먹는 거야. 다 같이. 그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때 밥 먹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전날도 이미 저녁 시간 얘기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다들 사실 이제 제가 느끼는 그러니까 이거를 용기 내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것도 맞고 또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이것도 어려운 거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가장 좋은 답은 다 같이 조금 더 밤에 일찍 자고 푹 자고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같이 또 공유하고 음식을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다만 이제 그러면 보면 4시 다시 일어났어요. 그럼 아침을 우리가 30분 정도 1시간 정도 같이 차려요. 그러면 6시 다시 먹겠죠. 그러고 나서도 아침 시간이 여전히 시간이 더 있잖아요. 그때부터 뭐 각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뭔가 운동할 수도 있고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산책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애들 학교 갈 수도 있고 나는 이제 일하러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이제 저녁 우리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학교를 가든 회사를 가든 매여 있으니까 그 뒤는 이제 좀 다르게 쓰는 거죠. 이게 이상적인 것 같고 하지만 이게 어렵다면 저는 이제 뭐 저녁을 먹는 거에 너무 강박하지 말고 다만 자기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아이들과 가족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겠다면 뭐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지에 대한 답은 자기가 찾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교류하는 또 교감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약간 포기해야죠. 타협해야죠. 다만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러면 또 상황 다르지. 지금은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모든 게 잡히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제가 보기엔 되게 어려운 방정식인 것 같아요. 너무 그냥 강박 가질 거 없다고 말씀드리는 논리가 그냥 뭐 괜찮아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삶이라는 게 정답이 없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개별적 우선순위가 다르고 근데 이건 되게 복잡한 게임이잖아요. 음식, 잠, 활동, 감정, 대인관계, 뭐 환경, 호르몬 모든 것들 그럼 내가 여기 안에서 계속해서 똑똑하게 이해해 나가면서 제 말이 정답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각자가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내 몸에 반응 보면서 내가 혹시 잘못 누른 버튼이 있었으면 그 버튼을 빼야 되고 내가 눌러야 되는 버튼이 안 눌렀으면 그 버튼을 눌러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눌러가면서 삶을 다시 정돈해 나가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 건강한 다이어트 본질입니다. 그 얘기 좀 해줘봐요. 그 가스찬 얘기. 그 얘기 공감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 아까 언뜻 네. 들었는데. 저는 이제 미스 때부터 이 그러니까 빼빼한 사람이 배가 이렇게 되는 거야. 가스가 잘 찼어. 그게 저한테 너무 불편하고 숙제였어요. 근데 이제 그 원인도 몰랐고 그거 자체를 해소하려고 크게 뭐 방법을 찾으려고도 하지 못했어요. 이게 내 태생이 이렇게 뭐 소화를 잘 못 시켜서 그러나 가스찬 체질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에리님 그 영상 중에 하나에서 답을 얻은 게 기름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10월달 그때 영상 보고 10월달인가 시작했을 때 기름은 정말 딱 끊었거든요. 그 나쁜 기름 불었다 하면 네네 나쁜 기름. 네네. 저는 이제 올리브유 특유의 향 때문에 한국 요리를 할 땐 절대 안 어울린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쓰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문제가 없었어요. 그걸 딱 끊었는데 저도 이제 이게 나빠질 때는 우리가 통증이 오든지 뭐 어떤 감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아는데 좋아질 때는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가스가 덜 차고 얘들 아빠도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나가는 걸 불편해 하거든요. 가스 때문에. 항상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다 고무줄 발수예요. 근데 어느 날 영상 딱 보니까 진짜 제가 김밥 얘기 나올 때 그래. 맞아. 김밥이 드시고 나면 가스가 찬다. 그게 전부 다 볶음이잖아요. 야채들을 다 볶아서 쓰니까. 당근이고 계란. 당근, 계란, 뭐 시금치, 우엉 다 기름 들어가서 볶죠. 그 순간에 맞아 내 숙제가 그거였구나. 쟤한테 제일 위폰도 그거
음식 맞아요. 중에 제일 나쁜 거는 기름 저도 넣는 그랬어요, 거구나. 진짜. 저 지금 되게 속 편안하거든요. 지금 먹는 게 굉장히 깨끗한 음식을 먹고 있는 셈이잖아요. 이렇게 먹는 음식들이. 그러니까 종이가 깨끗하면 어떻게 오염물질이 하나씩 눈에 탁 띄듯이 그런가 봐요. 점점 그 이제 나쁜 게 내한테 예민해지고. 더 예민하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민감성이 예. 그건 이제 보통 어떤 분들은 단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클린하게 유지하면 나쁜 거 들어왔을 때 몸이 더 좀 민감하게 캐치가 돼요. 마치 술 매일 드시는 분이 술 하루 더 마신다고 해서 취하진 않잖아요. 매일 술톤이잖아요. 근데 뭐 담배 항상 안 피다, 오래 안 피다가 갑자기 피면 엄청 어지럽다 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위원님? 너무 귀한 자리에 제가 모처럼 뭔가를 보내서 참여하고 싶다를 쓰지 않는데 사실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모여서 그 영향을 받고 또 두 분으로 그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 중에 또 오늘 저희 선택된 이제 네 사람 다 같이 모인 이제 지금 귀한 시간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인연도 가지고 가고 또 제 생활에 조금 더 제가 중점이 된 그 라이프 스타일로 전제 나가겠고 6개월 후에는 몸무게를 줄여서 그 인터뷰에 한번 나오는 6개월에 봅시다 진짜로. 6개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제가 진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포 사진 찍으러 온 거예요. 비포 사진 찍으러 온 거예요. 영상이 될 거예요. 비포 사진, 비포 동영상. 6개월 후에 인터뷰를 다시. 아우 야. 좋아요. 아니 일도 아니에요. 놀랍지도 않아 그거는. 진짜 많으니까. 많으니까 진짜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제가 진짜 요즘 계속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다 우리 연령대도 다르고 또 다른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 각자 모습대로 다 그 모습 표현해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아름답게 언니도 무지 아름다워요. 가까이서 보니까 아주 빠져들겠어 언니라. 저도 이제 제가 결혼할 때부터 목표가요. 저희 뒷집에 계시는 분이 4분 70이 넘으신 4분이 사셨는데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 4분이 사시는 모습. 그 저도 신혼에 꿈꾼 게 진짜 아름다운 노년. 아우 목표가 너무 좋았다. 아름다운 노년을 갖고 싶은데 그게 자꾸 지금 반성은 되지만 또 이제 오늘 시점으로 또 제 한번 돌아보고 좀 더 아름다운 쪽에 갈 수 있게 더 애쓰고 기회를 삼겠습니다. 아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이제 계속 제가 사실 대학을 또 나오고 애들이 또 갔거든요. 대단하시다.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도 하고 또 학생 때 결혼해서 애도 셋 낳고 또 늦둥이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입이 이제 일단락이 돼서 스스로 쉰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이제 올해가 그나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작년 말에 또 좋은 건강, 뭐 좋은 라이프 스타일, 또 좋은 이런 마음가짐 이런 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그동안은 그렇게 할 여유가 좀 적었는데 할 수 있게 돼서 이제부터 이제 정말 근데 굉장히 두 분이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이제 저와는 조금 다른 저는 이제 좀 여기에 더 가까운 그러니까 공부하셨지. 성취지향적이고 뭐 사실 애들을 조금 이렇게 좀 푸시하는 쪽이고 막 그런 거 쪽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 나름 갈등도 많고 뭐 그러긴 했었는데 굉장히 다른 또 그걸 가지는 거 도전도 되고 또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도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뭐 관계성에 있어서 뭐 자녀들하고도 사실 이제 1대1 관계가 중요한 거니까 이제 부모 자식의 의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걸 다 적응해 볼 수 있는 이제부터 제가 중심이 돼서 제 주도적으로 제 삶을 나를 위한 할 때 이제 큰 계기가 됐고 오늘 또 너무 좋으신 분을 만나고 이렇게 꿈을 그리던 연인 실물 영접을 하고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아유 진짜 휴가까지 내서 진짜 큰 걸음 하셨어요. 잘 오셨어요. 저는 누군가 저에게 뭘 베풀어 줄 때 되게 부끄럽고 그러니까 제가 베푸는 건 되게 좋은데 근데 정말 죄송해요. 아니 오늘 영상을 순간 아까부터 박수 치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박수 치고 싶어요. 저는 늘
주는 거에 익숙하고 받는 거에 굉장히 부끄럽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되게 진짜 그냥 하루하루가 이렇게 선물인 것처럼 선물을 받았는데 나 이런 거 안 받아도 되는데 이게 아니라 기꺼이 되게 기뻐하면서 네 이렇게 받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저도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게 어색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쫙 흡수되고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 되게 행복하게 네, 정말 행복한 시간. 너무 좋다. 자기가 우리한테 준 게 너무. 나도 고생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